안녕하세요, 조작가입니다. 제가 여러 번의 영상을 통해서 이미 제가 우울증과 친구 관계로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어머니께서 읽어주신 어린 시절 제 작은 성취 경험의 기록들이 제가 다시 일어서서 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이야기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우리 아이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동시에 나에게는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나의 1호팬, 비빌 언덕인 부모님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고 싶었고요. 그런 가치를 담아서 교환일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환일기를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써나갈 수 있게 돕는 마음우체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리고 어느덧 1주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교환일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단단해진 자존감으로 스스로 하루하루를 계획 세우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부모님들 또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사랑, 인정, 칭찬의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아이와의 관계가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저희 채널의 이름처럼 작은 노력으로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교환일기 쓰기 대국민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육아나 자녀 교육이 꼭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아이들과 보낼 이 소중한 시간들을 정말 선물처럼 보내실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바지를 하고자 마음필담 코너라는 걸 처음 만들게 됐는데요. 앞으로 교환일기를 통해서 일상을 바꿔가고 계신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손님으로 1년간 교환일기를 쓰면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음필담 첫 번째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운효초등학교 2학년 8반 정세린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플래너를 작성하고 있는 세린 리더입니다. 저는 지금 1년 동안 마음우체국을 리더와 함께 꾸준히 쓰고 있는 박민정 구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 나오는데 어젯밤에 막 떨려서 잠 못 자거나 막 그러지 않았나요? 기분이 어땠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양 100마리 넘게 계속 세웠었어요. 그러면 오늘 양 100마리 세고 열심히 잠들어서 이제 오늘 온 만큼 저희 시청자분들께 많은 이야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1년째 교환일기를 쓰셨는데 처음에 우리 세린이하고 교환일기를 좀 써봐야겠다, 시작해야겠다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세린이의 어렸을 때 사진을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은 아기 때부터 사진이 쭉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때 뭐 예를 들면은 마트 앞에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고 뭐 때문에 왔었는지 또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교환일기가 처음 딱 나오게 되었고, 그때 제가 이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우연히 딱 듣게 됐었는데, 세린이와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라던가 뭐 여행지에 갔을 때 아니면 이렇게 일상적인 것들을 이 일기에 녹여서 1년치를 또 완성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엄마가 교환일기 쓰자고 했을 때 세린이가 씩 웃으면서 고양이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어떤 소리인가요? 고양이 소리? 처음에 이제 엄마가 교환일기를 쓰자고 했을 때 좀 어떤 기분이 드셨던 건지. 그때는 왜 네. 고양이 소리를 냈냐면 네. 뭔가 기분이 알아서 싱글벙글해졌거든요. 교환일기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 왜 써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좋아버렸었어요. 기분이. 진짜? 어머니께 하나 또 여쭤보면 교환일기 쓰던 31일째 이렇게 쓰셨습니다. 31일째 교환일기를 쓰다 보니 아이가 적응한 것 같다. 그전까진 말도 해주고 힌트 주고 알려주는 게 반복적이라 나 혼자 속이 터질 때도 많았던 지난 시간들. 그랬던 아이가 오자마자 밥 먹고 씻고 스케줄을 쭉 써서 하나씩 표시하고 스케줄 체크하는 걸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너무 신기해서 할 말이 없다. 내 아이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라고 하셔서 여러 번 속이 터져도 언젠가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다려준 효과였을까라고 써주셨는데, 실제로 이 31일째 쓰면서 좀 우리 리더님의 어떤 모습이 이전에 비해 좀 많이 달라졌나요? 일기를 솔직히 처음에 시작했을 때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강의를 해주셔서 강의 들으면서 계속
좀 마음을 다듬으면서 그래도 기다려야지 하다가 이제 좀 제가 말을 하게 되면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또 들릴 수 있으니 혹시 뭐 잊은 거 없어 오늘 뭐 좀 까먹은 거 없니? 이렇게 하면은 되게 해맑게 없는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더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날 아직도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손 씻고 밥 먹고 씻은 다음에 바로 이제 플래너부터 작성을 하는 거 보고서 그때 정말 많이 놀랐고 이게 좀 기다리니까 정말 되네. 그걸 이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어떻게 그렇게 플래너도 엄마가 이제 얘기 안 해도 쓰게 되고 막 스스로 챙겨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엄마의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내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듣기 싫으면 내가 이걸 빨리 작성하고 그래야 엄마도 입이 목 터져라 말하지 않고 나도 내 스케줄을 계속 할 수 있어서 우리 세린 리더가 어느 날은 이렇게 쓰셨어요. 나와 엄마의 사이가 얼음장이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엄마랑 나랑 사이가 이렇게 얼음 조각이 이렇게 한 칸씩 나눠 있는 건지 사이가 안 좋아진 그런 기분을 말한 거였었어요. 그럼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날은 좀 기분이 어때요? 약간 슬프기도 한데 그 슬픔을 나만 생각하지 않고 그 다른 사람 상대방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다시 그렇게 서로 어색한 분위기를 좀 푸세요? 우선은 내 잘못한 것만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러면 엄마도 미안하다고 안아줍니다. 제가 또 최근에 느낀 거는 교환 일기를 쓰면서 이게 또 저만 적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라던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환 일기 쓰기 전에는 저도 좀 사람인지라 참다가 그냥 이러면서 그냥 방에서 나가거나 세린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교환일기 쓰면서 내 행동이 되게 잘못됐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됐고 저보다 나이가 되게 어린데 막 와가지고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면서 저 스스로가 되게 창피한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린이가 잘못을 했었어도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먼저 노크하고 이제 엄마 들어가도 돼? 이제 안아주면서 아까 왜 그렇게 엄마가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뭐 사랑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 편이에요. 세린이가 보기에 교환 일기를 쓰고 나서 엄마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엄마가 더 나를 사랑해준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언제 그런 걸 느껴요? 매일 교환일기나 플래너에 그림을 그려주거나 뭐 사랑의 끝에 하트를 그릴 때 그러면은 교환 일기를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엄마가 세린이를 사랑하는 게 100점이라고 느껴진다면 교환 일기 쓰기 전에는 몇 점 정도만 느껴졌어요? 70점? 70점? 근데 네. 100점이 아니라 지금은 네. 한 만점이에요, 만점. 또 우리 세린이에게 여쭤볼게요. 세린이가 썼던 교환일기 중에 엄마에 대해 쓴 부분 중에서 정말 읽고 또 울컥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11월 28일에 우리 세린이가 쓴 교환일기거든요. 한번 직접 읽어줄 수 있어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부모를? 나는 엄마를 선택할 수 있다면 원래 모습으로 되어 있는 지금 엄마로 선택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좋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이게 엄마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엄마와 똑같은 모습을 선택할 거라고 말했던 거였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엄마처럼. 세린이를 위해서? 네. 그러면 우리 세린이가 또 교환일기에 어느 날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푸른 하늘 우리 지구, 꽃바람 슝슝 가다 무더위로 뭐 이런 아주 명작의 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목 나무들의 패션쇼라는 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나무들의 패션쇼. 봄은 풍성한 핑크 드레스를 입고 여름에는 상큼한 초록 치마를 입고 가을에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주황 신발. 겨울은 눈이 펑펑 내리니까 눈패딩. 이렇게 계절로 놀아보니 또 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어떻게 이렇게 시를 쓰게 됐어요?
계절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옷 디자인을 한번 해봐도 좋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여기 이쯤에 세린이 꿈이 뭐예요? 애니메이션 작가요. 그러면은 우리 세린이도 원래 이렇게 글을 잘 썼어요? 아마 교환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작년 여름방학 하기 전쯤 그때 이제 반에서 일기에 대해서 막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이제 세린이가 말도 없이 다짜고짜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선생님께 보여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 약간 인정받았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친구들이 이렇게 막 몰려와서 되게 궁금해하고 또 부러워하는 그런 시선들도 있고 하니 본인 스스로 아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성취감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글쓰기 쪽에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때처럼 좀 어떤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깜짝 놀라셨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자, 이 교환 일기는 엄마와 같이 교환하면서 쓰는 일기인데요. 이렇게 내가 위에다가 다 썼으면 밑에다가 엄마가 댓글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와 교환하면서 쓰는 일기여서 엄마의 마음과 내 마음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세린이가 교환일기에 사용하는 어휘나 좀 말이 예전에 비해 좀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거나 성장했다고 느껴지세요? 본인이 글쓰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진 후에 그 단어에 대해서 좀 뜻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의 그런 자세가 좀 보였고 어떤 유의어 같은 거 엄마 이거 말고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 또 없어요? 그러면 사전 찾아달라고 한다거나 자신감도 좀 많아진 것 같고 자신이 배운 거에 대해서 특히 좀 설명하고 뭔가 더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울 수 있으니까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애니메이션 작가라는 꿈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또 감동받은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교환일기를 쓰다가 이제 3개월 차쯤에 썼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어머님도 그리고 사실 저희 그 스몰빅 클래스 스태프들도 이 단어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태어나길 잘했어. 왜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만약에 이 세상이 없었다면 이 금 같고 아름다운 시간을 못 가져왔을 것 같고 엄마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께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린이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신가요? 아마 이날이 8월 31일 날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종이접기를 접어온 날이었는데 밤이랑 도토리를 접어왔었는데 그걸 뭐 이거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하면서 주면서 또 뭐 편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뭐 엄마 난 태어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요. 뭐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도 못 만났을 거고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편지 읽고서 그냥 바로 나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길 너무 잘한 날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평소에 엄마가 이제 뭐 교환일기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그런 마음들을 평소에 전해주셨다 보니까 세린이가 그걸 또 느끼고 내가 정말 태어나기 잘한 것 같다. 그게 또 우리 엄마한테 반대로 또 더 큰 사랑으로 돌아가고. 가장 힘들었을 때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정기 검사 받았을 때 병원에서 아기가 좀 한쪽 신장이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출산 후 100일쯤 됐을 때 대학병원에 이제 소견서를 써주셔서 진짜 갓난쟁이일 때부터 계속 병원 다니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소변 검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소변을 100% 본다면 세린이가 소변을 60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40이 이렇게 역류해서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주변 장기들이 좀 늘어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교수님이 5월 달쯤 상담하시면서 지금 수술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셔서 수술 당일에 같이 병원에 갔는데 세린이가 거기 이제 뭐 사랑나무 하트라고 메모지를 써서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뭘 열심히 적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엄마 나 수술할 때 들어가기 전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알겠어라고 하고 그날 세린이랑 약속했던 게 울지 않기로 약속을 했던 터라 거의 구석에서 이제 좀 약간 오열하면서 세린이가 줬던 종이를 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엄마는 굉장히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는 내가 수술 끝날 때까지 뭐 엄마는 울지 않을 거라 난 생각해. 그걸 보니까 또 이제 계속 눈물이 나서 구석에서 계속 울다가 세린이가 이제 수술을 끝나고 회복했을 때 되게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세린이 더 많이 안아주고 많이 더 예뻐해주고 얘기 더 귀 기울여주고 그런 부모가 돼야겠다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우리 세린이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매일 6시에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고 할 일을 하고 또 책도 열심히 읽으시고 요즘 또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교과서 복습도 하고 이게 혹시 엄마가 시켜서 하는 일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나 좀 생각이 우리 세린이들을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요? 제가 1학년 때 학교 생활이 약간 적응되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매일 웃긴 점이 지각하지 않도록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헐떡헐떡 뛰다가 넘어진 적도 있고 그리고 약간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짝 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매일매일 뛰어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그러면 네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공봉이 학교 가기 전에 6시에 일어나면 내 시간도 있고 그 시간에 내 것도 할 수 있고 지각도 안 할 수 있다는 점에 1학년 때 후로 6시에 일어났었어요. 어머니 보시기에 그 동력이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세린이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자기 효능감? 나 이거 해보니까 되네? 그리고 또 일기를 쓰면서도 본인이 되게 만족스러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작은 성취감이 있었기 때문에 세린이가 본인 스스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교환 일기가 있었습니다. 난 지금 기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기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쓰셨는데 이게 어떤 하루인가요? 내가 롯데월드 간 것보다 아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느꼈대요. 그럴 때가 언제예요? 가족들이랑 뭐 외식을 하거나 가족들이랑 뭐 구경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추억들이 저는 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롯데월드 가는 것보다 재밌어요? 네. 보통 그 우리 세린이도 나이 때는 롯데월드 가는 게 더 재밌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의 소중함을 정말 일찍 깨달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하루는 교환일기에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교환일기를 쓰다 보니 저는 부모님과 교환일기를 단 하루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 생각에 울컥한 마음도 들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부모님께 교환일기를 써보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세린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보고 하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이해는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때론 이제 뭐 엄마가 되게 뭐 좀 속상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랑 오빠가 뭐 말을 안 들어서 되게 속상한 일도 좀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제가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일기장 하나를 준비해서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좀 많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세린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면은 일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세린이에게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영상 쭉 찍으면서 봐주신 시청자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또 하고 싶은 말이 교환 일기를 통해서 가정에서 또 누리는 사랑과 따뜻함을 좀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교환 일기 꼭 한 번씩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돈인데 엄마에게 꼭 이 영상 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엄마가 매일매일 고운 말을 많이 써주고 그리고 예쁜 말들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두 분 모시고 마음 필담의 첫 번째 에피소드 한번 촬영해 봤는데요.
정말 우리 두 분처럼 이렇게 아이의 노력을 또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의 노력을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칭찬해 주고 서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또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근사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위해 좋다고 생각되는 일, 그 일을 오늘 바로 우리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음필담을 계기로 그간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셨던 것처럼 더 많은 분들이 교환일기의 가치를 경험해 보실 수 있게 교환일기를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만들었는데요.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에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교환일기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 보름 뒤 5월 23일에 마음필담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미 교환일기로 일상을 바꿔가고 계신 부모님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고 또 교환일기라는 작은 변화를 통해서 다음 단계의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5월 23일 목요일 밤 10시 유튜브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알림 설정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필담 콘텐츠 통해서 교환일기를 통해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부모님과 아이들의 소식 앞으로 많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